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한 황폐한 땅을 다시 살리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은 우리 밭에서 감자와 배추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풍요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 밭은 마치 운동장처럼 딱딱하고 메말라 있었고 삽조차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던 그 땅에서 어떻게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는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학 비료나 농약 대신 자연의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유기 비료를 뿌리고 풀을 쌓아보기도 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땅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다림과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작은 경험이 지금 황폐한 땅과 마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땅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생명을 더하는 한 줌의 마음이 있다면 그 땅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믿어보기로 한 순간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변화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첫걸음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유기물을 넣으면 땅이 금방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쌀겨도 뿌려보고 마른 풀도 덮어보았지만 땅은 여전히 단단했고 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를 매일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삽으로 밭을 파보면 겉은 약간 부드러워진 듯 했지만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바로 딱딱한 흙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힌 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벌레 하나, 미생물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당시에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기 비료라는 것은 땅속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해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비로소 효과를 발합니다. 그런데 미생물이 거의 없는 땅에서는 그 어떤 좋은 유기물이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요리를 해줄 사람이 없는데 재료만 잔뜩 쌓아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단순한 원리이지만 당시에 저는 시행착오 속에서 천천히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깨달음이 이웃 땅을 되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땅은 양분을 넣는 것보다 생명을 되돌려주는 것, 이 먼저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흙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비료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다시 처음부터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땅속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마른 풀을 한가득 모아 밭 한켠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에서 온 것을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순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풀을 수십 겹으로 높이 쌓아 올리며 이 정도면 몇 달 후엔 푹신한 흙이 되겠지 라는 기대도 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풀더미를 걷어낸 순간 저는 또 한 번 큰 실망을 맛보았습니다. 겉은 마른 듯 보였지만 속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래 땅은 처음과 다름없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단순히 풀을 쌓는다고 흙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재료라도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흙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마른 풀은 탄소 함량이 높아서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생물이 부족한 땅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더 나아가 부패가 진행되면 땅속 환경이 더 나빠지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재료보다도 그것을 분해해주는 생명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실마리는 바로 쌀겨였습니다. 우연히 동네 어르신께 들은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쌀겨는 풀처럼 탄소가 많지 않아 분해가 빠르며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풀 위에 쌀겨를 얇게 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풀을 얹고 또다시 쌀겨를 뿌리는 일종의 층쌓기 방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풀더미에서 희미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럽고 촉촉한 감촉이 전해졌고 분명히 그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풀만 쌓았을 때 공기가 통하지 않아 썩기만 했던 반면 쌀겨를 섞어 층을 만들자 분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쌀겨가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었고 풀더미 전체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쌓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풀을 한꺼번에 많이 쌓으면 내부의 공기가 부족해져 미생물의 활동이 멈추고 결국 분해가 아닌 부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얇고 넓게 펼치고 적당한 양의 쌀겨를 섞어 천천히 쌓아가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땅에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생명이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퇴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풀과 쌀겨를 조심스럽게 쌓아가며 땅의 겉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끼던 어느 날 문득 그렇다면 땅속 깊은 곳은 과연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면은 부드러워졌지만 삽을 깊이 넣어보면 여전히 단단한 흙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떠오른 건 예전의 또 다른 실수였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유기물을 그대로 밭에 뿌렸던 기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충분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덮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작물은 뿌리부터 상하기 시작했고 잎은 누렇게 변하며 자라다 멈췄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것은 질소기아 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분해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흙 속의 질소를 흡수해버려 식물에게 돌아갈 질소가 부족해지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유기물도 충분히 발효된 후에야 비로소 땅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풀과 쌀겨를 바로 밭에 넣지 않고 일정 기간 발효를 진행한 뒤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큰 비닐봉투에 넣어두거나 밭 한쪽 구석에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풀과 쌀겨를 섞어 넣고 흙을 덮은 채 몇 주간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유기물은 점점 냄새도 줄고 손으로 만졌을 때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땅이 진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넣는 것도 비로소 생명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유기물이 충분히 발효된 상태에서만 땅에 넣기 시작하자 땅의 반응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겉은 많이 부드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속 깊은 곳은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한 속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래전 시도해본 씨앗 뿌리기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창고에 남아있던 오래된 씨앗들을 아무렇게나 흩뿌렸습니다. 무, 귀리, 클로버, 메밀 등 종류도 제각각이었고 사실 싹이 날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절반 정도는 며칠 후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건 건강하게 자랐고 어떤 건 금세 시들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뿌리가 땅속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뿌리는 단순히 작물이 자라는 기반일 뿐 아니라 땅속에 작은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 길을 따라 공기와 물이 스며들고 미생물과 벌레들이 모여들며 점점 땅의 내부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깔아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풀 자체가 귀한 황폐한 밭에서는 더더욱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달랐습니다. 뿌리가 직접 흙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에서부터 흙을 바꿔나가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일은 단지 수확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씨앗을 뿌려 뿌리가 흙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자연이 가진 회복의 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씨앗을 다양하게 뿌릴수록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작물만 심으면 그 뿌리의 형태나 작용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종자를 섞어 뿌리면 각각의 뿌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땅속에서 작용하며 흙을 다층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얕게 퍼지는 뿌리는 표면의 통기성을 높여주고 깊고 곧게 뻗는 뿌리는 지하 깊은 수분을 끌어올려줍니다. 가는 뿌리는 흙 입자를 부드럽게 붙잡고 굵은 뿌리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뿌리들이 조화를 이루며 흙 속에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내고 그 안으로 미생물과 곤충, 작은 생명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됩니다. 작물이 시들어도 그 뿌리는 흙 속에 남아 유기물이 되고 다시 미생물의 먹이가 되며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토대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흙이 스스로 순환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자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더 많은 생명이 흙에 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결국은 생명 다양성을 불러오고 흙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씨앗들이 흙에 닿고 뿌리가 서로 얽히며 흙의 숨결을 바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흙이 변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생명의 순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흙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작물을 더 빨리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늘릴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흙이 더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많은 생명이 머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씨앗 한 톨, 쌀겨 한 줌, 풀 한 다발을 뿌리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술도 기계도 없었지만 매일같이 풀을 쌓고 쌀겨를 뿌리고 씨앗을 흩뿌리며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흙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손으로 만졌을 때의 따뜻함과 생명의 냄새가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바람만 불어도 흩날리던 마른 흙이 이제는 손가락만 대도 부서지는 촉촉하고 살아있는 흙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루, 단 한 해의 결과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돌아보고 그런 반복 속에서 조금씩 흙과의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땅이 응답하는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흙이 응답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흙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농사기술이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봄이면 싹이 더 빠르게 트고 여름이면 잎이 더욱 짙어지고 가을이면 열매가 단단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흙이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몰랐을 작고 미묘한 변화들이 이제는 너무도 소중하고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흙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흙을 대하는 저의 태도도 함께 바뀐 것입니다.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을, 수확보다 순환을, 계산보다 생명을 바라보는 법을 흙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아주 작은 손짓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쌀겨 한 줌을 뿌리는 일, 마른 풀을 얻는 일, 씨앗을 흩뿌리는 일, 그 어떤 것도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믿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앞에 굳어버린 땅이 있다면 오늘 그 땅에 씨앗 하나 뿌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씨앗이라도 괜찮습니다. 싹이 나지 않아도 그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언젠가 흙을 바꾸고 당신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줄 날이 올 것입니다.